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기법은 100번의 백테스트 승률만 봐서는 승률이 6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짧은 시간 영상보다 승률이 낮지만 이 기법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기법 영상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개인적인 생각과 팁 설명의 중요도가 제일 중요한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모두 보시게 되면 이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과 승률이 60%에서 80% 이상이 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청 전 구독을 아직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트레이딩입니다. 오늘 기법 영상은 1분 캔들부터 1일 캔들까지 모든 시간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준비했습니다. 100회 백테스트를 준비한 코인은 비트코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간은 5분 캔들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해당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주식, 암호화폐, 바이너리, 외환 등 모든 시장 참여자가 있는 차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 오늘 기법은 해당 기법의 대응 방법까지 끝까지 보셔야 승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먼저 지표에 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법에 사용할 지표는 총 3개의 지표이며 오늘도 3개의 지표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한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의 링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있으며 기법에 대한 100회 백테스팅 자료 등 모든 자료를 더보기에 기록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지표는 샹들리에 출구라는 보조 지표입니다. 지표를 켠 후 사진과 같이 세팅 값을 변경합니다. 해당 지표는 매수 매도 표시에 대한 알림이 가능한 지표이니 트레이딩 뷰에서 알림 설정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지표는 RSI입니다. RSI를 켜시고 사진과 같이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변경하고 적용을 합니다. RSI 또한 과매수 과매도 채널 탈출과 같은 진입에 대한 알림을 트레이딩 뷰에서 가능하니 알람 설정 후 알람이 울리면 매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용할 지표는 ADX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약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지표이며 ADX선이 20보다 아래일 경우 추세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비트로 ADX선이 계속 진행된다면 캔들은 보통 횡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지표는 매매를 할 때 직접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횡보 구간을 피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며 활용법은 잠시 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해야 할 것은 캔들을 하이키 나시 캔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딩 뷰 기준으로 왼쪽 상단에 하이키 나시 캔들로 변경하는 버튼이 있으니 변경하시면 됩니다. 하이키 나시 캔들에 대한 설명은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표를 가지고 진입 조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롱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RSI가 과매도 구간 40선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RSI가 다시 40선 안으로 재진입하며 샹들리에 캔들에 매수 신호가 발생합니다. 매수 신호가 발생한 캔들이 종료되기 5초 전쯤 매수를 진입합니다. 손절 라인은 초록색 양봉 캔들의 시작 지점, 첫 번째 캔들의 몸통보다 조금 아래에 손절선을 두며 익절 라인은 손절선의 2배가 됩니다. 1대2 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추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RSI가 40선 안으로 먼저 들어온 후 매수 신호 캔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RSI가 먼저 들어온 후에 5개의 캔들 내에 매수 신호가 발생 시 매매 진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RSI가 40선 채널을 탈출한 후 다시 40선 안으로 진입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 신호가 뜨는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5개의 캔들 내에 RSI가 재진입하는 경우 그 진입한 캔들이 매수 캔들이 됩니다. 5개의 캔들이 지나간 후에 매수 신호가 발생한다면 진입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숏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RSI가 과매수 구간 60선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RSI가 다시 60선 안으로 진입하며 샹들리에 캔들에 매수 신호가 발생합니다. 매수 신호가 발생한 캔들이 종료되기 5초 전쯤 매수를 진입합니다. 손절 라인은 빨간색 음봉 캔들의 시작 지점, 첫 번째 캔들의 몸통보다 조금 위에 손절선을 두며 익절 라인은 손절선의 2배가 됩니다. 1대2 비율입니다. 숏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추가 매수 조건이 롱 포지션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백테스트를 할 시간입니다. 백테스트가 종료되고 이 기법에 대한 제 생각과 승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짧은 팁을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번의 테스트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기법으로 100번 테스트한 결과는 1대2 비율로 59%의 승률이 나왔으며 1대2의 비율은 보통 50% 이상 승률이 나오면 좋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절과 익절은 해당 기법은 정해지지 않는 비율이어서 균등하게 1대2로 5% 손실을 잡고 이미 수익 추정치를 계산하였으니 블로그의 백테스트 결과의 금액 변동은 참고만 해주시고 연승 및 연패 구간 등 승패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끝으로 해당 기법에 대한 승률을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두 가지의 팁 중 첫 번째 팁을 말씀드리자면,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라고 하였으며 이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칙을 해당 기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제가 직접 백테스트한 것 중 일부입니다. 이곳에 손절된 곳을 잘 살펴보시면 여기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손절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대2 비율에서 이곳에서 타겟봉 출현 후 진입하였으며 방향은 상승으로 잘 갔지만 가다가 반대로 떨어져서 손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올라간 구간은 0.22%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상승으로 캔들이 예상대로 잘 가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가 할 행동은 손절 라인을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손절이 발생해도 본전이 되거나 이익이 발생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청자분들 중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절선을 올리면 나만 두고 캔들이 상승하거나 하락해버릴 수 있다. 맞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손절선을 위로 올리게 된다면 잠깐 내려오는 캔들에 내가 매도한 것이 체결되고 다시 위로 더 상승하면 아쉬운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차트는 계속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으며 우리는 잃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잃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계좌는 계속 우상향할 것입니다. 나머지 손절 자리 또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손절 부분도 살펴보시면 모두 진입한 방향으로 잘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상 시청 후 백테스트를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손절이 이렇게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곳은 0.15% 하락한 자리이며 이곳은 0.48%나 하락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0.27% 하락했던 자리입니다. 손절선을 익절선까지 이동하면 좋지만 최소 본전까지만 놓는다면 이것은 실패한 매매가 아니게 됩니다. 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매매가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매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절까지 가는 것보다 잃는 것이 적습니다. 이 방법으로 반대 매매의 약점인 지속적인 상승이나 하락세에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보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숏으로 익절을 하였고 다음 롱 진입 구간에서 진입 후 올라가는 곳을 확인 후 손절선을 본전이나 익절로 이동했다면 우리는 이 매매 자리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하락 후 롱 자리가 발생하였고 또 우리는 손절 라인을 위로 올렸기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후 또 하락했으며 다음 롱 자리에서 우리는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이 기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반대 매매는 지속되는 하락세나 상승세에는 좋지 않은 매매법입니다. 이런 상승세나 하락세에 유용한 매매법은 지금 나오는 오른쪽 상단에 해당 영상을 누르시고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매 팁은 ADX 보조 지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을 보시면 ADX가 20 이하로 진행됐을 때 나오는 횡보 구간입니다. 이곳을 ADX를 보지 않고 매매했다면 구매 손절 계속 반복했을 것입니다. 물론 횡보 구간이라 손절 구간이 짧지만 이런 매매가 몇 번 발생한다면 그날 하루 매매가 참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익절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에는 못 들어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걸 가정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구간에서 손절을 당하였고, 손절을 당했으면 바로 ADX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ADX가 20 이하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였는데 또 다음 매도 신호 라벨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ADX는 20 이하를 유지 중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신호를 무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에 20 이상으로 ADX가 회복하였고 우리는 진입 후 익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ADX로 횡보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팁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다른 영상에서보다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길어져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 해당 기법을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구독자님들 모두가 위험을 최대한 피하면서 투자하는 현명한 트레이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